네, 안녕하세요. 전국 학생사회체 과제경진대회 독서토론경진 고등부 본선 이제 시작하게 됐습니다. 본선에 참가하게 된 여러분들 먼저 환영합니다. 반갑고 환영합니다. 저는 예, 박수 감사하고요. 저는 한국사회체본부에서 목소리를 담당하고 있는 오상록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4개월이라는 긴 시간 동안 정말 여러분들 경진을 준비하고 또 달려오느라 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여러분들까지 지금까지 함께 해주신 여러분들께 칭찬과 격려의 박수 보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네, 본격적인 경진에 앞서서 이번 시간의 주인공들이죠. 우리 참가하신 친구들 한 명 한 명을 좀 소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이름을 부르면 자기소개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수경이 부탁합니다. 안녕하세요. 제천여자고등학교 1학년 김수경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다음으론 승희. 안녕하세요. 저는 제천여자고등학교 자, 승희가 지금 약간 인터넷 사정이 약간 안 좋아서 말이 다시 한번 씹혔거든요. 한 번만 더 소개해 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제천여자고등학교 민승희입니다. 네, 반가워요. 자, 승희가 약간 얼굴이 어둡게 나오니까 방에 불을 좀 더 환하게 켜주면 좋겠습니다. 지금 딱 좋아요. 네, 세 번째 인성이. 저는 제천여고 2학년 윤인성입니다. 네, 반가워요, 인성이. 자, 인성이가 이제 좋은데 약간만 뒤로 가면 좋겠어요. 약간만 뒤로. 네, 예, 좋습니다. 카메라를 그리고 조금만 아래쪽으로 내리면 더 예, 좋아요. 좋습니다. 자, 그다음에 지원이. 안녕하세요. 저는 제천여자고등학교 1학년 최지원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그다음 희윤이. 안녕하세요. 저는 제천여자고등학교 1학년 최희은이라고 합니다. 네, 반가워요. 네, 다음엔 은샘이. 음소거를 켜고 가야 됩니다. 음소거를 해제하고. 네. 저는 사람을 사랑하고 자연을 사랑하는 사은샘이라고 합니다. 자흥고등학교 VH 파이팅! 네, 열심히 감사합니다. 배우는 마음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감사해요. 사이씨 사랑하는 마음이 아주 큰 네, 친구였어요. 네. 네. 다음은 이나. 안녕하세요. 자흥고등학교 2학년 최이나라고 합니다. 형실이 임하겠습니다. 네, 반가워요. 다음엔 김서연. 안녕하세요. 저는 전남생명과학고등학교 1학년 농업경영과에 재학 중인 사H 회원 김서연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서연이는 카메라를 조금 서연이가 중앙에 올 수 있도록 조정해 주시면 그렇죠. 예, 좋습니다. 좋아요. 됐습니다. 자, 다음 승윤이. 안녕하세요. 전남생명과학고등학교 2학년 김승윤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참가자 10명 중에 청일점이에요, 승윤이가. 네. 예, 그냥 그렇다는 겁니다. 네. 그다음에 울산강남고 수연이. 네, 안녕하세요. 울산 강남고등학교 배수연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가워요. 역시 우리 고등학생들답게 인사가 짧고 굵었습니다. 우리 초등부, 중등부는 아주 장난 아니었는데 짧고 굵은 인사 감사하고요. 이번 경기의 심사를 맡아주실 심사위원분들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원주 진광중학교 선생님이시면서 전국 독서 새물결 모임 회장으로 활동하시는 이명규 선생님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하고요. 다음은 전국 독서 새물결 모임 사회적 기업 공동대표이신 박정혜 선생님을 소개하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오늘 이 토론의 사회도 맡아주실 선생님이신데요. 인천 정석항공과학고등학교 안정원 선생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 자리에 항사의 전문 김병호 부장님, 또 정동욱 차장님, 김상원 선생님 같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도 이미 아시다시피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가 원래 모여서 이제 했었어야 되는데 아쉽게 모이지 못하고 이렇게 온라인상으로 모이게 됐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화면으로라도 만나서 이야기 나눌 수 있게 돼서 정말 감사하다고 생각하고요. 참가해준 여러분께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격적으로 경진을 시작하기 전에 유의사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생님의 진행에 따라서 경진이 진행되는 동안 발언하고자 하는 친구들은 손을 얼굴 옆으로 손 이렇게 들어주시면 선생님께서 어떤 친구 이야기해 주세요 이렇게 말씀을 해주실 거예요. 그럼 그 친구는 음소거를 해제하고 말씀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경진 중간에 다른 친구가 이야기하고 있는데 음소거 해제를 누르시면은 삐 안 됩니다. 안 되고 잘 경청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고요. 아까 선생님께서 말씀해 주신 팁이 있는데 다른 친구들이 토론을 할 때 메모를 하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어떤 친구가 어떤 이야기를 했는지 그다음에 그것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해야겠구나 라고 여러분 정리할 수 있으니까 꼭 메모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우리 핸드폰이나 태블릿 PC로 하는 친구들은 아까 얘기했듯이 중간에 카톡이나 다른 것들이 와도 좀 무시하시고 그대로 참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긴장되시죠? 예, 끄덕끄덕 긴장되시는데 심호흡 한번 하시고 또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책 읽고 성장해 왔던 과정들 돌아보시면서 이미 내공이 쌓였으니까 그런 것들을 내가 오늘 후회하지 않고 잘 또박또박 해야겠다 생각하시고 차근차근 말씀해 주시면 좋은 토론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토론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안정훈 선생님 진행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제14회 전국 학생 사회치 과제 경진대회 독서 토론 경진 고등부 본선 대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앞서 소개해드린 것처럼 저는 인천에서 왔고요. 지금 정석항공과학고등학교에서 국어를 가르치는 교사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이렇게 토론 자리에서 만나게 돼서 너무 반갑고요. 그리고 즐거운 마음으로 행복한 독서 토론이 끝까지 잘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독서 토론은요, 지금부터 진행하는 방식을 간략하게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우선 발언 순서는 1번부터 10번까지 부여한 번호로 좀 진행을 하고요. 또 반대로 10번부터 다시 1번으로 발언할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후 질문을 드릴 때는 희망하는 학생들이 손을 들어서 의사표시를 하면은 손든 학생들에게 우선 발언권을 드리도록 하고요. 그리고 중간에 찬성과 반대로 나뉘어지는 찬반 토론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때는 찬성 측과 반대 측을 임의로 나뉘어서 의견을 주고받는 독서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본격적으로 독서 토론을 하기 시작하는데요. 우선은 다 서먹서먹하기도 하고 좀 긴장되는 마음을 좀 풀려고 합니다. 앞서 사회자 선생님께서 여러분 학교와 이름을 간략하게 소개해 달라고 해서 잘 해주셨는데요. 선생님이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자기소개를 해달라는 시간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좀 전에 했던 방식하고는 좀 달리 해야 되겠죠? 네, 이번에는 여러분을 비유적으로 표현해서 자기소개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어디에다가 비유를 할까요? 동물에 비유할까요? 식물에 비유할까요? 네, 사회치답게 우리는 식물에다가 비유를 하겠습니다. 예, 꽃도 좋고요, 뭐 야채도 좋고 식물, 모든 나무 등등 포함해서 자기 자신을 소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먼저 소개하는 순서는요, 여러분에게 부여한 번호 순서대로 먼저 하겠습니다. 우선 1번 김수경 토론자님부터 차례대로 진행하겠습니다. 자, 김수경 토론자님, 자기소개를 어떻게 비유해서 좀 소개를 해 주실까요?
저를 식물에 비유하면 저는 잡초라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저는 일단 밟히고 한번 꺾여야지 잘 자라기 때문입니다. 네, 일단 꺾여야만 잘 살 수 있다는 잡초를 닮은 김수경 토론자였습니다. 감사하고요. 네, 다음에는 민승희 토론자님. 안녕하세요. 저를 식물에 비유하자면 저는 민들레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민들레는 주변에서 쉽게 볼 수 있지만 아름답고 또 나중에 되면은 그 자신의 자손을 퍼뜨리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의 눈을 더 즐겁게 하기 위해서 곳곳에 씨를 흩뜨리는 그런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민들레 홀씨에 대해서 자손 본창을 열심히 하겠다고 하는 민승희 토론자님이었습니다. 감사하고요. 다음에는 윤인성 토론자님. 저는 소나무 같은 윤인성입니다. 취향이나 성격 다 한결같고 그런 점에서 소나무 같다고 생각해서 이렇게 소개하게 됐습니다. 예, 한결같이 변함없는 소나무를 닮은 윤인성 토론자였습니다. 다음에는 최지훈 토론자님. 저도 방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저를 소나무에 비유하려고 했는데요. 왜냐하면 저는 항상 끈기를 가지고 모든 일에 참여하기 때문에 저를 소나무로 비유했습니다. 네, 최지훈 토론자님. 소나무도 종류가 좀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산에 자라나는 소나무일까요? 바다에서 자라는 소나무일까요? 저는 바다에서 나는 소나무로 네, 비유를 좋습니다. 해송 소나무를 닮고 싶은 최지원 토론자였습니다. 다음은 최희윤 토론자님. 저는 저를 단풍나무에 빗대고 싶은데요. 왜냐하면 단풍나무는 저희에게 눈과 그런 나무에 부딪히는 소리를 들려주는 그런 눈과 귀를 모두 다 행복하게 해주는 그런 식물인 것 같고, 그리고 단풍나무는 이제 계절이 지나면서 점점 바뀌게 되지요. 그것처럼 저 또한 환경에 따라 적응하면서 바뀌는 모습이 비슷하다고 생각하여 단풍나무를 고르게 되었습니다. 네, 환경에 잘 적응, 변화할 수 있는 마음을 담고 싶은 최희윤 토론자였습니다. 예, 다음에는 사은샘 토론자님. 저는 그 향기가 만리까지 간다는 만리향이라는 금목서라는 나무에 저를 비유하고 싶은데요. 제가 가장 좋아하는 나무이기도 하고, 어떤 책이나 어떤 외부의 사람들과의 소통을 통해서 겪는 그런 걸음들과 비, 물들을 먹고 자라나서 결국에는 아름다운 향기, 많은 사람들에게 좋은 향기를 퍼뜨려주는 그러한 꽃을 피우는 게 저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만리향에 저를 비유하고 싶습니다. 예, 멀리 향기를 퍼뜨리고 싶은 만리향을 닮은 사은샘 토론자님이었습니다. 다음에는 최인아 토론자님. 저는 저를 느티나무로 비유하고 싶은데요. 그 이유는 제가 다른 사람들을 쉴 수 있게 해주는 그늘 같은 사람이 되고 싶고 그런 사람이 되고 싶기 때문입니다. 네, 사람들에게 쉼터가 되고 싶은 느티나무를 닮은 최인아 토론자님이었습니다. 다음에는 김서연 토론자님. 저는 네잎클로버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네잎클로버는 세잎클로버가 생장점이 찢어져서 잎이 하나 더 생긴 그런 케이스인데요. 이처럼 저는 기존에 가지고 있는 생각을 이 토론을 통해서 새로운 걸로 좀 발전시킬 수 있다고 생각해서 이 식물을 골랐습니다. 네, 새로운 발전 그리고 행운까지 안겨다 줄 수 있는 네잎클로버를 담고 싶은 김서연 토론자님이었습니다. 자, 다음은 김승윤 토론자님. 저를 식물로 비유하자면 상추 같습니다. 상추는 어디에나 활용할 수 있는 쌈채소이고 상추를 먹으면 잠이 오듯이 제가 잠을 좋아하게 돼서 상추로 비유하고 싶습니다. 어떤 식물이라고 하셨나요? 상추요. 네? 상추. 네. 네. 갑자기 삼겹살 생각이 확 드네요. 네. 어쨌든 삼겹살과 아주 조화를 잘 이룰 수 있는 건강식품인 상추를 담고 싶은 김성윤 토론자였습니다. 자, 끝으로 배수연 토론자님. 저는 수국에 저를 비유하고 싶은데요. 왜냐하면 수국이 토양의 산성도에 따라서 피는 꽃의 색깔이 달라진다고 합니다. 근데 제가 어디서든지 참 적응을 잘하는 사람이라서요.
수국에 비유하고 싶었습니다. 예, 환경 적응을 잘하는 수국을 닮은 배수연 토론자였습니다. 네, 역시 4.27다운 독서 토론이 장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여러분이 닮고 싶어 모든 식물을 모두 다 아끼고 사랑해서 풍성한 녹색의 지구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자, 이번 독서 토론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오랜 기간 동안에 책을 많이 읽었는데요. 그 중에서 3권의 토론 도서로 좀 압축 요약됐습니다. 자, 이번에는 여러분께서 읽었던 지정 도서 3권 중에서 나는 이 책은 정말로 내 가슴을 치고 내 머리를 치고 깊은 감동을 받았다. 아주 인상 깊게 읽었던 책 한 권씩 짧게 소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번에 발언 순서는요. 번호 10번에 있는 배수연 토론자님부터 진행하겠습니다. 자, 수국을 닮은 배수연 토론자님, 어떤 책이 제일 인상 깊었나요? 저는 알지 못하는 아이의 죽음이라는 책이 좀 와닿았었는데요. 네, 일단 책 자체의 내용이 산재 피해 학생들, 특성화고에 다니는 산재 피해 학생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는데 저희 학교 근처에 특성화고가 있기도 하고 또 제 친구들 중에서도 특성화고등학교에 진학한 친구들이 몇 명이 있어요. 그런 친구들한테 전해들은 이야기나 이런 책을 읽으면서 알게 된 내용이나 되게 좀 새롭게 알게 된 내용들이 많아서 더 와닿은 것도 있고 또 제 또래에 있는 친구들이 겪은 일들이라서 더 책에 몰입해서 읽을 수 있었다고 생각했습니다. 예, 또래 아이 이야기가 담겨있는 알지 못하는 아이의 죽음이라는 책을 인상 깊게 읽으셨다고 했습니다. 다음에는 김승윤 토론자님. 제가 가장 인상 깊게 읽었던 책은 침묵의 봄입니다. 이 책에선 농업이나 방제에 사용하는 살충제와 농약에 대한 환경 오염을 다루고 있는데요. 일단 저는 전남생명과학고라는 농업고등학교에 재학 중입니다. 그래서 농업이라는 공통점과 친환경에 대한 책의 내용이 제 일상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 같아 더 인상 깊게 읽었던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농업과 환경에 관한 책이었고요. 다음에는 김서연 토론자님. 네, 제가 인상 깊게 읽은 책은 알지 못하는 아이의 죽음이라는 책입니다. 저도 마이스터 고등학교에 재학 중이기 때문에 3학년이면 취업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 취업에 대한 관심이 많아졌기 때문에 이 책을 골랐고요. 이 책은 사회에서 기업이나 정부의 책임 회피에 대한 사회적 문제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추구해야 하는 사회적 분위기가 무엇일지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게 해주었기 때문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좀 빠른 진행을 위해서 다음에는 최인아 토론자님. 네, 제가 가장 인상 깊게 읽었던 책은 침묵의 봄인데요. 일단 저는 환경이나 화학 관련된 대학을 진학을 희망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 책은 화학약품들의 남용에 의해서 환경이 변화하고 식물이 이런 화학약품에 대해서 죽어가는 이런 현상들을 해결할 앞으로의 방향들을 제시하고 있는데 이런 방향들을 제가 만들어가고 싶었기 때문에 더 관심이 갔고 더 인상이 깊었던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3권 중에서 계속해서 한 권만 나오지 않고 2권만 인상 깊게 읽었다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다음에는 사은선 토론자님은 어떤 책이 인상 깊었나요? 저는 알지 못하는 아이의 죽음이라는 책을 보면서 적지 않은 충격을 받았는데요. 저는 현재 인문계 고등학교에 재학 중이기 때문에 어떤 특성화고 친구들이 취업에 나가서 겪는 산업 현장을 직접 경험해 보거나 들을 만한 일들이 적었습니다. 그래서 이 현장 실습생으로서 특성화고 친구들이 산업 현장에서 겪는 차별, 어떤 심리적인 아픔에 대한 내용들이 담긴 책이었는데 이 책을 통해서 실업이나 자살과 같은 각종 사회 문제들은 모두 노동하고 관련되어 있으며 어떤 저의 진로와 관련해서 노동교육에 주안점을 두고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최희은 토론자님. 저 또한 앞에 분들과 같이 저는
알지 못하는 아이의 죽음이라는 책을 굉장히 인상 깊게 보았는데요. 왜냐하면 저는 중학교 때 제 주변의 친구들이 거의 다 공부를 못해서 특성화고를 가야 한다는 생각이 많이 들고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저한테 상담을 많이 받았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문제들을 생각해 봤을 때 너 특성화고 간다니까 그냥 참 안타깝다 약간 이런 생각이었는데 이런 책을 통해서 저의 그 특성화고에 대한 인식이 굉장히 바뀌는 그런 계기가 되었고요. 그리고 또한 저는 특성화고의 그런 산재, 그런 위험에 대해서 관심이 별로 없었던 것 같습니다. 뉴스 또한 잘 보지도 않았기에 그러한 현상이 일어난 것 같고요. 그런데 이러한 책을 통해서 그런 식으로 산재 위험에 많이 처하고 그리고 부적절한 그런 인신 공격이나 아니면은 그러한 환경 속에서 일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고서 굉장히 많이 충격을 받았고 그리고 그런 유가족들에 대한 슬픔에 많이 공감을 할 수 있었던 계기가 되었기에 이 책이 가장 인상 깊었던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최지원 토론자님 어떤 책인가요? 저도 알지 못하는 아이의 죽음이라는 책이 가장 인상 깊었는데요. 왜냐하면 저는 그 전에 뉴스나 신문 같은 데서 이런 특성화 고등학교 학생들의 이런 위험성에 대한 기사를 본 적이 있었어요. 근데 단지 그 잠깐 동안은 이게 참 슬픈 일이다 하고 생각을 했지만 시간이 지나니까 또 그 생각이 잊혀져서 더 깊게 생각을 해보지 못했는데 이 책을 읽으면서 정말 좀 깊게 생각해봤고 또 우리가 이렇게 보지 않으면 보이지 않는 것들에 대해서 좀 볼 필요가 있다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어서 이 책을 가장 인상 깊게 읽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인성 토론자님. 저도 앞에 친구들이 계속 말했던 알지 못하는 아이의 죽음이 가장 인상적이었는데요. 사실 특성화고 다니는 친구들이 언제나 우리 주변에 있지만 무심코 신경 쓰지 않고 잘 모르는 경우가 많잖아요. 이런 이들에 대한 이야기를 알 수 있어서 좋았고 또 저도 모르게 생겼던 편견 같은 게 있었는데 그것들이 얼마나 잘못됐고 그 편견 없이 그들을 바라볼 수 있는 기회를 줬던 책이라서 가장 인상적이었어요. 네, 인문계를 다니면서 의도치 않게 외면했던 이런 사건이나 비극 같은 것들을 이렇게 마주할 수 있는 기회를 준 책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끝으로 김수경 토론자님. 네, 저는 알지 못하는 아이의 죽음이 제일 인상 깊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일반계 고등학교 학생이어서 특성화 고등학교에 대해 잘 알지 못하였고 그런 학생들의 산재 피해 사고에 대한 기사를 볼 때마다 그저 학생, 청소년들의 노동에 대한 문제만 생각하는 등의 1차원적인 생각만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책을 읽고 나서 학생들의 그런 안전사고는 단순히 청소년 노동자의 안전사고가 아니라 노동자들의 안전 문제가 취약층인 청소년들에게 빈번하게 나타난 것으로 봐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이 책은 청소년 노동자를 청소년에만 집중해서 바라보고 노동자라는 성격에 대해 잘 이해하지 않으려 했던 저에 대한 반성의 기회가 되었기 때문에 가장 인상 깊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말씀을 아직 못했던 토론자님 어떤 분인가요? 손 한번 들어봐 주시겠습니까? 네, 민승희 토론자님. 예, 민들레를 닮은 민승희 토론자님 어떤 책이었나요? 저는 저에게 가장 인상 깊게 다가왔는데요. 왜냐하면 저희는 지금 코로나 시대에 살고 있고 저는 이 코로나 시대가 침묵의 봄의 그런 영향으로 생겼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 코로나 우리 시대를 완전히 뒤바꾼 그런 전염병인 코로나가 어떻게 해석이 되고 있는지 여러 학자들을 통해서 좀 더 자세히 알게 되었고 그것을 통해서 제 코로나에 대한 그냥 단순 우리가 마스크를 쓰고 다니고 지금 많은 사람들이 아파서 죽기도 하고 그런 것들이라고만 생각했던 바이러스를 좀 더 새롭게 인식하게 된 계기라고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세 권 책 중에서 알지 못한 아이 죽음하고 침묵의 봄 두 권을 집중적으로 인상 깊게 읽었다고 했는데요. 우리 지정도서 한 권에 대해서는 어떤 토론자님도 언급을 해주지 않으셨네요. 그래서 이번 독서토론 진행은
사회자의 직권으로 두 권 책을 제외한 나머지 한 권 오늘부터의 세계라는 책으로 여러분하고 집중적인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자, 불평등 없는 독서 토론이죠? 네, 아주 정의롭고 공정한 독서 토론이 진행되리라고 예상합니다. 사실 이 책이 좀 어려웠죠? 네, 좀 어렵긴 했지만요. 나름대로 세계 석학들의 이야기가 담겨 있고 어쩌면 우리 미래 사회를 설계할 수 있는 좋은 자양분이 될 수 있는 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올해 2020년 9월 달이 무슨 달인지 혹시 아시나요? 예, 9월 달은 책 읽기 좋은 독서의 달입니다. 예, 9월 달 독서의 달을 맞이해서 우리나라 대통령이신 문재인 대통령께서 전 국민 대상으로 도서 4권을 추천해 주셨습니다. 혹시 어떤 책인지 아시나요? 네, 잘 모르실 것 같아서 선생님이 알려드리겠습니다. 우선 최재천 선생님을 비롯한 여러 학자들이 쓴 코로나 사피엔스라는 책이 첫 번째였고요. 두 번째는 제목이 리더라면 정조처럼이라고 하는 책이고요. 세 번째는 홍범도 평전이라는 책이었습니다. 그리고 대통령께서 추천해 주신 마지막 한 권의 책은 무엇일까요? 정답은 다 나와 있습니다. 네, 바로 오늘부터의 세계라는 책을 추천해 주셨습니다. 자, 이처럼 현재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인 위기 상황 속에서 이 책이 우리 국민들에게 많이 도움이 되리라는 측면이기도 하고요. 우리 독서 토론을 임하는 여러분에게도 큰 도움이 될 수 있는 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책은 부제가 이렇게 달려 있죠. 세계 석학 7인에게 코로나 이후 인류의 미래를 묻다라는 부제도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총 7명의 세계적인 유명한 학자들을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이 독서 토론 이번 시간에도 이 7명이 이야기했던 궤적을 쫓아서 차례차례 대표적인 내용 중심으로 여러분하고 같이 생각을 나누고자 합니다. 공통적으로 지금 시대적 환경을 코로나19 감염증으로 인한 위기 상황을 많이 말씀하고 있는데요. 아마 여러분도 많은 변화를 느끼고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개인 또는 학교, 가정, 그리고 나아가서는 사회, 세계적으로 코로나 시대에 대해서 많은 변화를 느끼고 있는데요. 자, 이제 여러분들께서 답변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손을 먼저 들고 답변을 해주시고요. 자, 선생님이 다시 질문 드릴게요. 코로나 시대에 가장 많은 변화를 느끼고 있는 분야는 어떤 분야일까요? 자, 어떤 토론자님부터? 예, 사은샘 토론자님 말씀해 주십시오. 일단 코로나 시대로 인해서 가장 먼저 저희 학생들이 가장 쉽게 경험할 수 있었던 것은요, 바로 온라인 클래스로 학교를 나오지 않고 비대면으로 하게 된 어떤 언택트 시대가 온 것입니다. 사람들이 직접 만나서 이야기를 하지 않고 이렇게 저희도 지금 줌을 하고 있는 것처럼 어떤 사회 재택근무도 늘어났고 또 다양한 방면에서 몸이 불편한 사람들이나 이러한 사람들도 쉽게 어느 장소에서나 이렇게 어떤 회의나 소통을 할 수 있는 소통의 장이 또 새롭게 만들어지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아까 손 드신 토론자 중에서 배수연 토론자님 말씀해 주실까요? 네. 저는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가장 많은 변화가 일어난 부분이 경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그러니까 소비자들의 소비 방식에 가장 큰 변화가 있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원래 약간 젊은 층들이 주로 이용하던 온라인 기프티콘이라던가 온라인 상품에 대한 소비가 최근 기사를 보니 중장년층 사이에서도 굉장히 많이 늘어났다는 기사를 보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제 기업들 사이에서도 온라인 기프티콘 판매를 서비스를 도입하는 기업들이 늘어나고, 그리고 품목들도 중장년층을 위한 상품 품목들이 많이 늘어났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경제에서 가장 많은 변화가 일어났다고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학교 그리고 경제적인 측면도 말씀해 주셨습니다. 또 다른 토론자님 손을 들고 네, 최지훈 토론자님. 저는 코로나로 인해서 변화된 것 중에 앞에 토론자분들께서 말씀하신 것 말고 공연 분야에서 많은 변화가 있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제가 평소에 공연을 보러 다니는 걸 좋아해서 많이 갔는데 최근에는 온라인 콘서트로 진행을 해서 이렇게 팬들끼리도 만나기도 힘들고 가수와 이렇게 교감을 하는 그런 시간이 없어진 것 같아서 그런 부분이 가장 크게 변화했다고 생각합니다. 네, 공연 문화에 관한 내용도 말씀해 주셨습니다. 또 다른 토론자님 말씀하실 부분이 있을까요? 네, 민승희 토론자님. 저는 의학이나 생명과학 쪽이 많이 변화되었다고 생각하는데요. 우선 코로나가 사람들에게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면서 많은 손상을 입게 됐고, 그리고 그거를 이제 치료하기 위해서 많은 의학 분야가 지금 발전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와 관련해서 생명과학 분야에서도 이를 해결하기 위한 어떤 방법을 마련하고 있다고 생각해서 이 분야가 가장 많이 변화한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네, 생명과학, 의료과학 쪽에도 변화가 있다고 말씀해 주셨고요. 자, 이제 선생님이 여러분에게 조금 질문을 이제 다른 쪽으로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로 이렇게 세계나 사회가 다양하게 변화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 지정도서관 오늘부터의 세계라는 책에서는 다양한 분야의 석학 학자들께서 나름대로 진단과 대책을 마련해 놓고 있는데요. 혹시 여러분들이 제가 만약에 인터뷰를 하러 가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유명한 학자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분야에서 유명한 학자로서 공부하고 꿈과 연계해서 이루고 싶을까요? 예를 들면 지금 말씀하셨던 부분, 사회적인 부분, 환경, 경제, 윤리, 법학, 과학 등등이 있는데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세계적인 학자가 되고 싶다면 어떤 분야의 학자가 되고 싶습니까? 자, 손을 들을까요? 네, 배수연 토론자님. 저는 정책 분야에 대해서 정책 분야를 연구하는 학자가 되고 싶다고 생각했습니다. 일단 이 책에서도 그렇고, 그다음에 현재 코로나19로 많은 정책들이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도 평소에 정치 분야나 아니면 법 분야에 관심이 많아서 뉴스를 많이 찾아보는데, 개인적으로 지금 현재 정치가 젊은 세대의 정치인들이 많이 부족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좀 젊은 세대의 국회의원 분들이나 아니면 정치인들이 많이 발빠르게 변화하는 정치를 좀 잘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연구를 하는 학자가 되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혹시 20년 후에 우리 배수연 국회의원님이라고 만날 수 있을까요? 노력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렇게 되면은 저 모른 척 하지 마시고요. 꼭 좋은 정책이 있다고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네. 또 다른 토론자님 손을 들어서 표시해 주시면은 잠시만요. 손 들고 계십시오. 최인아 토론자님 먼저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차례대로 김서연 토론자님, 최희윤 토론자님 일단 세 분 먼저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저는 과학기술 분야의 전문가가 되고 싶습니다. 그 이유는 일단 저희가 지금 빈말 마스크라든지 이런 게 새롭게 개발됐잖아요. 그런 것처럼 저도 그런 코로나 시대에 필요한 것들을 만들고 그리고 도움이 되고 싶고요. 그다음에 그리고 또 백신 같은 분야에서도 지금 개발이 되고 있지만 당연히 백신 같은 게 만들어진다면 많은 시간이 걸릴 텐데 그런 것을 연구하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네, 김소연 토론자님. 저는 생명 환경 분야에서 학자가 되고 싶습니다. 일단 이 코로나19의 원인이 물순환으로 인한 기후변화와 같은 생명 환경 부분 쪽에서 문제가 일어난 거기 때문에 그 원인을 타파하기 위해서는 먼저 이런 정보가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코로나19의 백신이 무엇보다도 필요하기 때문에 일단 이런 부분에서 연구를 더 많이 해서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네, 최윤 토론자님. 저 같은 경우는 교육 분야 쪽에 전문가가 되고 싶은데요. 왜냐하면 일단 이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저희의 시민 의식이 많이 함양돼야 한다는 그런 사실이 나오게 되었고, 그리고 의학 쪽에서도 그러한 필수적인 지식들, 그런 것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고, 그리고 또한 그러한 문제들을 이제 교육을 통해서 먼저 알려주고, 이러한 코로나에 대한 사실을 예시로 들면서 나중에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그리고 그 나중에 미래 세대들을 위해서 그런 해결책을 먼저 조금씩 깔아주고, 그렇게 학생들을 키우고 다신 이러한 사태가 일어나지 않도록 유지를 해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교육 쪽의 분야가 되고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계속해서 우리 상추 김승윤 토론자님 손 들었죠? 네, 말씀해 주십시오. 저는 경제 쪽의 전문가가 되고 싶은데요. 코로나19가 등장하면서 산업이 멈추고 경제가 정지하면서 또 다른 방식의 경제 정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새로운 경제 정책으로 산업이나 경제를 다시 돌리고 또 이것을 순환시키기 위해 경제학자가 필요하다고 느꼈습니다. 감사합니다. 윤희성 토론자님 발언 기회 드릴게요. 저는 이런 복지 분야의 전문가가 되고 싶은데요. 바이러스와 불평등 같은 것들은 가장 아래에서부터 침투해서 올라온다고 들었거든요. 이런 바이러스나 불평등 같은 것들이 코로나 사태처럼 사회적 약자 계층에게 얼마나 치명적이고 남들보다 얼마나 더 많은 영향을 받는지에 대해 연구해보고 이들을 보호할 수 있는 정책이나 뭐 정부가 할 수 있는 일, 사회가 할 수 있는 일, 또 개인이 해야 되는 일에 대해 알아보고 싶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제가 이제 끝으로 김수경 토론자님, 잡초를 닮은 김수경 토론자님에게 질문을 드리는데요. 자, 제가 이 질문을 드렸던 이유는 나름대로 결과도 예측을 하고 드렸는데요. 제가 생각하는 예측의 답변이 좀 안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 사회치가 어떤 분야를 연구하면 좋을 것인지는 좀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아직 조금 못 미치는 부분이 있는데요. 우리 잡초를 담고 싶은 김수경 토론자님은 농업 부분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을까라고 먼저 예측을 하고 질문을 드리는데요. 김수경 토론자님 어떤 분야를 좀 공부하고 싶습니까? 너무 곤란한 질문이었나? 네. 자, 네, 농업 분야요. 네. 제가 농업 분야라고 하면은 저희 코로나 이 시대로 약간 식량 문제 같은 것도 약간 네, 문제가 잠시만요. 저 다시 발언하겠습니다. 네, 농업 아니요. 분야 네. 농업 분야요. 아니요. 잠깐만요. 네. 농업 분야 말고요. 조금 전에 발언하고 싶었던 이야기를 먼저 해 주십시오. 네. 저는 물리학 쪽에서 연구를 하고 있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네. 왜냐하면은 저희 코로나에서 거리두기 2m 유지하라 이런 것들도 저희가 기침을 하거나 재채기를 할 때 비말이 퍼지는 정도가 어디까지인지를 알아야지 이렇게 유지를 하라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라 생각이 되거든요. 그런 것을 예측하는 분야는 물리학과 관련돼 있다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그 분야에서 아마 일을 하고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네, 감사합니다. 혹시 최인아 토론자님 손 들으셨나요? 예, 알겠습니다. 자, 모두 다 나름대로 꿈을 갖고 열심히 공부하고 싶은 분야가 있는데요. 최선을 다해 주시기 부탁드리고요. 계속해서 또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 지정도서의 첫 번째 석학으로는 제러미 리프킨이라고 하는 학자 이야기가 수록되어 있습니다. 제러미 리프킨은요, 그 코로나19 위기를 특별한 원인이 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서구 언론에서는 아시아, 아프리카에서 야생 동물을 식용했기 때문에 코로나19가 발생했다고 했지만 이 제러미 리프킨이라는 학자는 다른 방향으로 코로나19의 주요 원인이라고 인터뷰 내용으로 말하였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말씀해 주실 토론자님
네, 사은샘 토론자님. 네, 이 석학분께서는 기후 변화가 이 코로나를 이끈 가장 이러한 전염병들을 이끈 가장 큰 원인이라고 하였는데요. 기후 변화는 사실 우리 지금 현 사회에서 가장 많은 사람들이 겪고 있는 어떤 변화입니다. 어떤 물의 기후 변화를 통해 가지고 네, 여기까지 발언하겠습니다. 네, 코로나19 주요 원인이 기후 변화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김서연 토론자님, 예, 말씀해 주십시오. 제러미 리프크는 코로나19는 특정 국가의 식문화 때문이 아니라 물순환과 같은 기후 변화와 인간의 생활 영역이 넓어져서 동물들과 가까이 지내게 된 경제적 배경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이것을 타파하기 위해서 그린 뉴딜처럼 화석 연료를 줄이고 재생에너지로 전환을 해서 사용하는 이런 정책들을 더 많이 만들어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예, 원인과 그리고 대책 그린 뉴딜까지 언급해 주셨는데요. 다음에는 김수경 토론자님께 말씀 듣겠습니다. 네, 제러미 리프키는 기후 변화로 인한 물순환의 교란이 생태계에 문제를 일으켜서 야생 동물들이 저희 사람들이 사는 도심으로 내려오게 이끌고 그것들이 판매가 돼서 바이러스가 붙어 있는 야생 동물을 사는 것이 이 코로나의 중간 매개체가 바이러스가 되었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까 또 손든 계속해서 발언하실 최희윤 토론자님. 제러미 리프키는 물 순환 문제도 또한 되고 있지만 하지만 인간들이 개발하는 땅이 많아지면서 동물들이 살 그런 생활이나 환경 등이 부족하게 되었고 그리고 동물들이 인간의 사회로 들어오면서 바이러스 또한 동물들 몸에 타고 붙어서 들어오면서 사스와 메르스 그리고 코로나 이러한 사태가 벌어졌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네, 인간 활동 영역이라고 해주셨고요. 최지원 토론자님. 네, 이석사분은 이 기후변화 때문에 코로나19가 발생했다고 말씀하시고 계시고요. 그리고 그 기후변화가 발생한 원인은 화석연료와 같이 인간이 만들어낸 인위적인 요인에 의해서 발생하고 있다고 말씀하셨고 그에 대한 대책으로 재생에너지 역사를 이끌었으면 좋겠다고 주장하시고 계십니다. 네, 재생에너지까지 언급해 주셨고요. 민승희 토론자님 어떤 생각이십니까? 제러미 리프키는 기후 변화로 인한 해류와 같은 물순환이 변화되면서 그 전염병이 일어났다고 얘기하고 계시고 이로써 우리 정부가 코로나 방지에 신속하게 대처했던 것처럼 재생에너지에 대한 역사도 빨리 이끌어냈으면 좋겠다고 발언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혹시 더 발언하실 토론자님 계십니까? 예, 김성윤 토론자님. 제러미 리프키는 기후변화 때문에 코로나19가 발생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기후변화로 인해 물순환이 불안정해지고 야생을 개발하여 경작지와 사육장을 세우면서 야생동물의 서식지가 파괴되고 서식지가 파괴된 야생동물이 우리 인간 곁으로 오면서 코로나19가 발생한 원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겉으로 봤을 때는 야생동물 때문이라고 했지만 심층적인 원인을 분석해 보면은 기후 변화이고 그 기후 변화는 어떤 생태계 파괴의 주 원인인 화석 연료 사용으로 인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러미 리프키는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그린 뉴딜 정책을 적극적으로 만들어서 재생에너지로 전환해야 된다라고도 주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의견 잘 들었고요. 이번에는 중국에 있는 학자 원태진이라는 학자에게 다시 질문을 한번 드려보았습니다. 동아시아가 코로나19 위기 대응에 그래도 나름대로 성공하고 있다라고 평가받고 있습니다. 자, 이 질문에 대해서 원태진 중국 농업경제학자는 어떻게 답변을 했을까요? 자, 아시는 분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배수연 토론자님. 원태진 석학분께서는 동아시아가 이런 코로나19 위기 대응에 성공한 이유가 집단적인 공동체 의식 덕분이라고 말씀을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코민이라는 형식 속에서 우리가 개인 중심적인 사고보다 공동체적 사고를 해오면서 아시아인들은 그런 사고를 갖고 있었기 때문에 코로나19의 위기 대응에 성공했다고 합니다. 네, 서구와는 달리 집단적인 공동체가 주요했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다른 토론자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네, 아무래도 서구 문화보다는 동양 사회에서는 공동체가 훨씬 더 중요한 판단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다면요, 혹시 코로나 위기가 경제와 연계한다면은 어떤 식량 위기까지도 계속해서 앞으로 번질 수 있다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토론자 여러분에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코로나 위기가 앞으로 식량 위기까지 계속해서 확대 재생산 될 수 있을까요? 식량 위기는 앞으로 반드시 일어난다. 아니야. 식량 기술은 그래도 농업 기술의 발달로 인해서 충분히 대체가 가능하기 때문에 식량 위기까지는 가지 않을 것이다. 생각이 좀 다를 수 있습니다. 토론자 여러분 생각은 어떻습니까? 식량 위기는 반드시 일어난다. 찬성하시는 분. 자, 일어난다. 찬성. 예. 지금 대부분은 손을 들었는데요. 김서연, 최지원 토론자님 손을 안 들으셨는데요. 반대하는 입장이라고 좀 생각을 하고요. 그렇다면 찬성하는 입장에 있는 이유와 근거를 한번 밝혀서 말씀해 주실 토론자님 계시나요? 자, 제일 먼저 손 들었던 배수연 토론자님 말씀해 주십시오. 2008년에 예를 들면 2008년에 월스트리트에서 금융 혼란이 일어난 이후에 식량 위기가 일어난 것처럼 지금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세계적으로 경제 위기가 왔었기 때문에 식량 위기까지도 일어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일어날 것이라고 생각한다. 예, 최희윤 토론자님. 지금 현재 저희 지구에서는 보통 인플레이션과 같은 그런 농업 기술이 이제 발달이 되었는데요. 그러면 이것을 통해서 저희는 무역을 통해서 이것을 옮기고 그리고 다른 나라에 있는 바나나라든지 이러한 것들을 주고받습니다. 하지만 지금 코로나19와 같은 것에서 지금 저희가 경제 쪽에서 지금 저희 나라가 중국에 있는 그런 물자들을 못 들여와서 자동차를 못 만드는 것처럼 그런 이제 다른 전염병으로 이제 발생을 한다면 무역이 일어나기가 어려울 것이고 그렇게 된다면 저희는 식량 보급을 잘 못 받을 나라가 많아질 것이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저는 식량 위기까지 번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대규모의 식량 잉여 부분이 다른 나라에 가지 못하고 있다라고 해주셨는데요. 자, 사은샘 토론자님까지 먼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앞서 최하윤 토론자님께서 말씀해 주신 이야기하고 비슷한데요. 우리 지금 여기 이 석학분께서는 세계화가 고장났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지역 중심의 세계화 그리고 이렇게 세상과 세상이 모여야 한다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데 현재 앞으로 이렇게 기후변화와 같이 코로나뿐만 아니라 많은 전염병들이 일어날 것인데 이러한 것들에 대응해서 세계와 세계가 모여야 하는데 그렇게 모이는 어떠한 망이 아직까지는 구축이 잘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식량 위기는 일어날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어떤 또 농업에 대한 관심과 또 조금 관심도 부족하고 인구가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어서 식량 위기는 일어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번에는 다른 의견을 한번 들어보겠는데요. 최지원 토론자님은 식량 위기는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라고 말씀하려고 손을 들었죠. 어떤 의견인가요? 저는 식량 위기까지는 가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왜냐하면은 저희가 무역을 하는 이유는
좀 더 합리적인 선택을 하기 위해서인데, 그래서 우리가 만들 수는 있지만 좀 더 적은 가격으로 뭔가 물건을 얻기 위해서 무역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희도 기술을 더 발전시킨다면은 더 그런 무역을 하지 않고도 생산을 할 수 있는 형태가 되기 때문에 기술 발전으로 인해서 식량 위기까지는 가지 않을 것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과학 기술 발전으로 잠시만요. 지금 김수경 토론자님 반론 제기하시려고 손 드신 거죠? 아닌가요? 그러면 잠깐만요. 그러면 찬성 측 아까 배수연 토론자님, 최희원 토론자님, 사원선 토론자님은 찬성 측이었는데요. 혹시 최지원 토론자님에게 좀 반론을 제기하실 분 계신가요? 예, 먼저 손 드신 배수연 토론자님께 발언권 드리겠습니다. 기술이 발전한다면 무역 없이도 무역 없이 이제 생활이 가능하기 때문에 식량 위기까지는 도달하지 않을 거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애초에 기술을 발전하기 위해서는 무역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각 나라마다 가지고 있는 자본의 형태가 다르기 때문에 아무리 그 기술 자원을 발전시킨다 하더라도 기술을 이용하기 위한 그 기초 자원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러니까 자연에서 얻을 수 있는 자본을 가지고 있는 나라도 있고 기술을 갖고 있는 나라도 있기 때문에 무역은 불가피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반론을 드리고 싶습니다. 식량 위기가 올 것 같습니다. 네, 무역이 비단 어떤 물류 이동뿐만 아니라 기술 이동도 일종의 무역이란 큰 틀에서 보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최지원 토론자님, 다시 재반론하실 수 있는 기회 드릴게요. 말씀하실 수 있을까요? 아니면은 같은 생각을 갖고 있는 김서연 토론자님이 말씀해 주셔도 좋습니다. 누가 말씀할까요? 예, 최지원 토론자님. 물론 그런 자본을 무역하는 데에는 문제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요즘 많이 이슈화되고 있는 GMO 식품 같이 유전자를 연구해서 이렇게 식품을 개발해낸다면 굳이 무역을 하지 않아도 저희가 이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GMO 같은 제품 개발을 통해서 대량 생산이 가능하다라는 의견도 주셨습니다. 자, 김서연 토론자님, 식량 위기가 일어나지 않는다고 하셨는데요. 어떤 의견 주시겠습니까? 사원쌤 토론님 잠시만요. 예, 김서연 토론자님. 농업은 국가에서 가장 중요한 안보 사업이라고 말하는데요. 앞으로 과학 기술이 많이 발전함에 따라서 농업도 같이 발전을 할 것이고, 지금은 전염병으로 위기가 있지만 그 국가에서 비축한 농산물의 양이 있을 것입니다. 그것을 일단은 지금은 이런 식량 위기를 겪지 않을 수 있지만 농업은 더 과학이 발전함에 따라서 더 많이 생산될 것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식량 위기는 일어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예, 과학기술의 엄청난 발달로 괜찮을 것이다. 자, 김서연 토론자님하고 좀 다른 생각이시나? 아까 사은쌤 토론자님 손들어서 먼저 발언권 드리고요. 다음 최인하 토론자님께 드리겠습니다. 사은쌤 토론자님. 네, 저는 앞서서 말씀해주신 그 식량 위기는 일어나지 않는다의 반대측 의견에 반론을 하겠는데요. 현재 지금 우리는 많은 기아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도 대부분의 70억 인구 중에 어떤 반 이상은 많은 굶주림을 겪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GMO로 식량을 해결하고 무역 없이도 해결을 한다라는 부분에 있어서 조금 어떻게 생각을 가지고 있냐면 우리 어떤 경제나 어떤 식량을 대부분을 생산하는 곳은 선진국인데 이러한 선진국은 자본주의를 가지고 어떤 자본을 가지는 자본주의를 중심으로 이렇게 생산을 하고 농업을 생산해 나가고 있는데요. 어떤 이러한 자본 중심에 있어서 꼭 필요한 것은 자원뿐만 아니라 어떤 노동력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다른 세계와 어떤 조금 개발도상국에서 가질 수 있는 이 노동력하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원이나 자본들이 결합해서
함으로써 어떤 무역을 통해서 조금 더 빠르게 식량 위기를 막을 수 있겠지만 어떤 아직 독자적으로 식량을 GMO나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식량을 해결할 수 있다는 것에는 조금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제이나 토론자님 어떤 의견이신가요? 저는 앞서 사은샘 토론자님이 말했던 내용에 보충을 하고 싶은데요. 먼저 일단 코로나 이전에도 그 식량난에 대해서 많은 문제들이 일어날 것이라고 예상이 되어서 곤충의 식용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계속 고려되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이렇게 근데 코로나로 인해서 막 유럽 같은 경우에는 사회가 멈추게 되고 그다음에 마트 같은 경우에는 식량들이 다 떨어져서 그것들을 사려고 경쟁이 일어나거나 그런 상황들이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물론 기술이나 경제적으로 어떤 지원들이나 그런 게 있을 수는 있지만 그것들을 아직 해결하기에는 부족함도 많고 그다음에 기술도 발전은 아직 조금 더 발전을 하려면 좀 더 많은 시간이 걸릴 텐데 그거에 비해서 코로나는 계속 변형되고 있으며 또 코로나 이후에 또 다른 질병이 발생할 수도 있다는 그런 경우의 수들이 있기 때문에 식량난이 일어날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김수경 토론자님, 예, 발언 기회 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반대 의견을 말하고 싶은데요. 왜냐하면 저는 일단은 식량 위기의 정의에 대해서부터 저희가 짚고 넘어가야 한다 생각합니다. 이 식량 위기라는 것이 단순히 몇 국가 이상이 식량이 부족하다 이런 식으로 식량 위기가 시작되는 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식량이 부족해져서 인류가 증가하는 양을 인류가 증가하는 양이 식량이 생산되는 양을 따라잡았을 때 저는 식량 위기가 발생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인류의 증가량보다 식량이 생산되고 기술이 발전하는 게 저는 더 빠를 것이라고 예상이 되기 때문에 식량 위기는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무역과 같은 경우에도 얘가 잉여 생산물 같은 게 있잖아요. 그런 것들은 이제 코로나 시대가 끝나고 이제 무역이 다시 재개가 되면은 해결이 될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식량위기 개념까지 다시 말씀을 해주셨고요. 윤희승 토론자님 발언 기회 드릴게요. 계속 식량 위기가 찾아오지 않을 거라고 주장하셨던 토론자분들께서 주장하시는 게 기술 발전이 해결해 줄 거다, 더 빠를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는데요. 현재 코로나 사태 같은 경우로 인해서 아시아권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여유분의 이런 농산물이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버티고 있지만 유럽 같은 경우에는 이런 여유 생산분이 없어갖고 굉장히 큰 위기를 맞이하고 있다고 계속 들었어요. 이처럼 이 세계적 위기와 식량 위기라는 것은 점진적으로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어느 순간 어떻게 나타날지 모르는 거거든요. 한창 저희 나라를 휩쓸었던 돼지열병 같은 경우에도 이걸 막지 못했다면 돼지고기를 아마 쉽게 먹을 수 없었을 거고, 마찬가지로 식물이나 동물들 같은 것도 그런 의미로 볼 수 있죠. 식물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은 생산력을 높이기 위해서 같은 종류의 생산물만 많이 재배를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의 바이러스가 퍼진다면 싹 다 사라질 수 있는 위기를 떠안고 키우고 있는 건데, 이런 식으로 이런 식량 위기라는 것이 우리가 여유를 갖고 해결할 수 있는 방법에 시간을 주고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극적으로 찾아오고 우리가 모르는 새 다가올 수 있다는 점에서 이대로 환경이 계속 무너지고 이런 식으로 반복된다면 식량 위기는 언젠가는 도래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지금 식량 위기에 대해서 찬반 토론을 벌이고 있는데요. 토론자님께서들 모두 아주 적극적으로 열띤 토론에 임해 주셔서 선생님이 갑자기 막 더워졌습니다. 여러분 가슴도 지금 뜨거워지고 있다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이 시점에서 이제 잠시 좀 식히는 그런 시간도 좀 필요할 것 같고요. 앞으로 여러분에게 드려야 할 질문들이 꽤 많이 남아 있는데요.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면서 좀 분위기를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께서 토론을 잘 해주신데요. 이처럼 찬반이 나왔을 때는 내 생각과 좀 다를 수도 있고 같을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늘 경청의 자세로 다른 토론자님의 의견에 일부는 수용하지만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이렇게 다른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라고 표현을 해주면은 훨씬 더 따뜻한 토론이 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다음에는 유명한 석학 중에서 유일하게 들어있는 한국인 석학 장하준 교수의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장하준 교수의 이야기 중에서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코로나19 위기를 계기로 산업체계가 많이 변화되고 있는데요. 그중에서 키워커라고 불리는 노동자가 있다고 합니다. 혹시 키워커 또는 에센셜 인플로이라고 불리는 이 노동자들은 어떤 내용인지 혹시 말씀해 주실 토론자님 계십니까? 네, 최지원 토론자님 맨 먼저 손들어서 기회 드리겠습니다. 키워커라는 이런 사람들은 여기 책에 소개된 것처럼 우리가 생존하는데 뭐 꼭 필요해야 하는 그런 필수 노동을 하시는 분들을 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뭐 의료진, 지금 코로나 시대에 꼭 필요한 의료진이라든지 우리가 밥을 뭐 음식점을 운영하시는 분들이라든지 이렇게 우리 생활에 없어서는 안 되는 일을 하고 계시는 분들을 말합니다. 네, 생존의 기본이 되는 필수 노동자를 일컫는 말인다라고 잘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특히 장하준 교수 같은 경우는 지금의 위기를 경제적인 측면에서 풀어야 된다라는 내용을 좀 하고 있는데요. 좀 더 우리 피부에 와닿는 현실적인 질문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선생님도 그렇긴 한데요. 여러분도 아마 대문 앞에 또는 문 앞에 택배를 참 많이 받고 있죠. 예, 아마 지금도 쌓여 있을 수 있는데요. 끝나자마자 문 열고 한번 찾아보십시오. 최근 우리 대한민국은요, 택배원들의 잇단 사망으로 인해서 택배원들의 근로 조건을 개선하자라는 내용도 있습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는 택배 비용을 훨씬 더 좀 많이 지출해야만 이 키워커라고 불리는 필수 노동자들의 근로 조건을 개선할 수 있다라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은 소비자에게 돈이 좀 더 많이 지출이 될 텐데 그렇다고 키워커라고 불리는 필수 노동자를 외면시할 수도 없고, 자, 좀 고민입니다. 그래서 택배원의 근로 조건 개선을 위해서 택배 비용을 상향해야 한다. 돈 좀 올려야 됩니다. 자, 택배원의 근로 조건을 위해서 택배 비용을 상향해야 한다라는 부분에서 어떤 생각인지 그냥 자유롭게 찬성이면 찬성, 반대면 반대, 자신의 근거를 밝혀서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어떤 토론자님 말씀할까요? 예, 민승희 토론자님.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길게 생각을 가져야 한다고 택배를 시키는 사람들 중에서는 상류층만 있는 게 아니라 사회적 약자인 분들도 계실 테고, 그러면 이때 택배비를 상향하게 되면 사회적 약자들은 그런 시스템을 사용할 수 없게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세금 문제처럼 사회적 약자에게는 조금 적은 비용을 주게 하고, 그리고 상류층에게는 조금 더 많은 비용을 지불하게 해서 세금에서 그 택배비를 내주는 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국회에다가 한번 정책 질의를 하면 참 좋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요. 지금 손 드신 분들이요, 배수연 토론자님, 김수경 토론자님, 사은sen 토론자님 손 들었는데요. 잠깐만요. 김수경 토론자 손 들었네요. 김수경 토론자님부터 먼저 발언 기회 드릴게요. 저는 택배 요금 상향이 답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택배 요금이 상향한다 해도 택배원 분들에게 이 돈이 얼마나 가는지를 저희가 모르잖아요. 단순히 그냥 택배 요금만 상향하고 택배 배달원 분들의 처우는 안 좋아질지 아니 그대로일지 좋아질지는 저희가 알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저희는 저희 스스로의 인식 개선이 저희 스스로의 인식 개선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택배가 요새는 시키면 하루 만에 바로 오고 아니면 다음 날 오고 이런 식의 택배가 굉장히 많아졌잖아요.
퀵 배송 막 그런 것처럼요. 그런 것을 저희가 너무 당연스럽게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택배를 시켰으면은 내가 멀리 있는 것을 내가 더 손쉽게 받을 수 있는 택배는 그런 역할을 해주는 거니까 조금 오래 걸려도 괜찮다. 이런 생각을 저희 스스로 가지게 된다면은 택배원 분들의 처우가 좀 더 향상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인식 개선이 필요하다고 했고요. 다음에는 잠시만요. 아까 김서연 토론자님 손 드셨나요? 아닌가요? 예, 그러면은 예, 김서연 토론자 아니고요. 그러면은 윤인성 토론자님 발언 기회 드리겠습니다. 저도 앞서 수경 토론자님과 같은 맥락으로 단순히 이런 임금만을 올리는 것이 답이 아니라고 생각하는데요. 물론 임금을 올리는 것도 중요하고 유의미할 거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택배 기사님들 중에서는 부당하게 노동을 하시거나 아니면 임금을 제대로, 그러니까 야간 수당 같은 거죠. 이런 걸 제대로 챙겨받지 못하는 경우, 그리고 또 열악하고 위험한 환경에서 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먼저 이런 처우를 개선하고 우리들의 인식이 바뀌는 걸 시작으로 하고, 그렇다면 이제 임금을 올린다는 의견이 나왔을 때 사람들이 거부감이 들기보다는 그럴 수 있지라는 생각이 들 수 있도록 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지금 당장 임금을 무작정 올리겠다고 한다면 분명 반발도 강할 거고 이런 저항하는 생각이 많이 날 텐데, 이것은 어떻게 보면 사회 통합이나 이런 인식 개선에 악영향을 미칠 수도 있기 때문에 뭔가 점진적인 이런 환경 변화가 먼저라고 생각합니다. 네, 사회구성원의 합의가 필요하다고 말씀하셨고요. 자, 잠시만요. 손 드신 분이 다 많은데요. 자, 우선 김성윤 토론자님께 다시 발언 기회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예. 상추 김성윤 토론자님. 네, 말씀해 주십시오. 이제 저희는 택배라고 하면은 일상생활에서 빼놓을 수 없는 산업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일단 택배 노동자의 임금을 올리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택배 노동자 하면은 저희는 약간 안 좋은 일을 하는 사람, 약간 낮은 계급, 물론 직업에 귀천은 없지만 약간 힘들게 사는 사람들 생각하기도 합니다. 이런 사회적 인식과 대우를 먼저 더 고치는 것이 저희가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잠시만요. 최인학 토론자님도 손 드셨으니까 발언 기회 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앞서 토론자분들이 말해주셨던 것처럼 임금을 올리는 것은 임금이 어떻게 지급되고 있는지 이런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알 수 없기 때문에 임금 무작정 올리는 것은 안 된다고 생각은 하고 있지만, 지금 택배원분들은 택배를 더 많이 하루에 많은 양을 배달해서 많은 임금을 받으려고 노력을 하고 계시는데요. 이런 상황 때문에 지금 이런 사태가 발생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말 많은 돈은 아니지만 조금이라도 그 택배 임금에 대해서 더 올림으로써 그분들이 조금 더 여유로운 상황을 맞닥뜨릴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리고 택배 회사도 많은 수수료를 떼가는 것이 아니라 택배원, 직접적인 노동을 하는 택배원분들이 더 많은 임금을 받아갈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예, 여러분이 손 드셨는데요. 지금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비슷한 이야기보다는 이거는 나만의 독특한 생각입니다. 감히 범접할 수 없는 아주 기발하고 멋진 방향성에 있는 생각을 저는 꼭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라는 분 먼저 발언권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시간이 많이 없어서요. 예, 두 분, 예, 배수연 토론자님, 민승인 토론자님 차례대로 발언 기회 드리겠습니다. 예. 앞서 많은 토론자분들께서 택배 기사님 분들을 근로 조건을 개선하기 위해서 택배 비용을 올리는 건 바르지 않다. 인식 변화가 먼저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저는 택배 비용을 올리는데 찬성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 사회는 자본주의 사회로서 지금 이 근로 조건이 열악하다는 이런 이슈가 발생한 예로 그 쿠팡에서 로켓 배송이나 당일 배송 같은 사례를 좀 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최근에 까대기라는 택배 관련 만화 소설을 읽기도 했는데요. 여기서 보면 택배 기사분들께서는
택배를 배송하는 건수에 따라서 수수료를 받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택배 배송건을 많이 배송하면 배송할수록 돈을 더 많이 받게 된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쿠팡에서 근무하시는 쿠팡 택배 기사분들께서도 아마 더 많은 배송을 하기 위해서 열악하게 근무를 하시다 보니 그런 사건 사고가 많이 발생한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쿠팡 택배 기사분의 수수료를 따져보면 업계에서 제일 적은 비용, 소비자가 내는 택배 비용이 쿠팡 택배 비용이 가장 적다고 합니다. 네, 정리해 주시면은요. 네, 그래서 정리하면은 자본주의 사회에서 이렇게 택배 기사분의 처우를 다시 개선하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우리 소비자들이 택배 비용을 높게 들여야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는 민승희 토론자님. 예, 저 사원샘 아까 토론자님. 발언했었어요. 네네. 사원샘 토론자님. 앞서서 김수경 토론자님께서 네, 앞서서 맞습니다. 네, 하세요. 네. 우리가 어떤 택배 노동자분들을 바라보는 인식 개선이나 처우 개선에 대해서 어떤 다른 생각을 가져야 한다고 이야기를 해주셨는데요. 저는 이 부분을 어떤 노동 교육이라는 부분에서 접근했습니다. 저희 현재 저도 이 사건이 일어나고 나서 한번 찾아보게 되었는데 우리가 지금 초등학교 때부터 고등학교 때까지 노동교육을 받는 시간은 총 5시간이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어떤 인문계 고등학교 평균으로요. 네, 그렇게 봤을 때 어떤 부당한 일을 겪은 택배 노동자가 이러한 일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수 있도록 어떤 이런 고등학교나 중학교에서 교육을 통해 가지고 올바른 노동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또 다르게 생각했던 것은 배수연 학생께서 건수마다 택배 값을 받는다고 하셨는데 대부분의 제가 또 다른 이번 사건에서 노동조합 택배 노동조합에서 이야기하신 걸 보면 대부분의 지역의 그 지역을 선정해서 그 지역을 다 끝낼 때마다 돈을 받고 있대요. 대부분의 택배 회사들이.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걸 해결할 수 있을까 생각했던 게 택배 노동자를 늘리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네, 정리해 주시면요. 네, 택배 노동자들을 늘리고 또 택배 비용을 상향하는데 어떤 정부의 지원이나 세금에 약간 포함을 시켜서 앞으로 계속해서 이렇게 일어날 전염병에 대비해 이런 택배 사업이 더 원활하게 잘 일어날 수 있고 또 근로조건이 개선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사실 코로나 위기 때문에 우리는 택배 노동자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지만 사실은 경제적인 문제도 좀 더 깊이 있게 다뤄보자라는 그런 의도였던 것 같습니다. 자, 다음에는 이제 다른 석학의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반다나 시바라고 하는 인도의 학자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반다나 시바가 정의하는 민주주의는 산림민주주의, 삶의 문화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특별히 어떤 농장을 잘 가꾸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농장은 나부다냐라고 하는 생태보존 농장입니다. 여러분께서는 나부다냐 생태보존 농장에서 알고 있는 내용을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거기에 나오는 작물 또는 거기에 담겨 있는 철학 등등을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어떤 토론자님부터 말씀을 들어볼까요? 네. 예, 김수경 토론자님 말씀해 주십시오. 네, 나부다냐는 인도 전역에서 각자 채소를 수확을 하고서 각자 농산물을 수확을 하고서 스스로 약간 살린다라는 약간 형식의 농장인 것으로 저는 봤는데요. 그래서 제가 좀 재미있게 읽은 부분이 나부다냐 농장에서 전화가 왔는데 주황색도 보라색도 아닌 검은색 당근을 수확했다 하면서 이분께서 다양성을 섭취한다 하며 우리 내장 미생물들이 매우 행복해한다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른 토론자님 또 말씀해 주실 분 계신가요?
네, 나보다냐가 지금 생태 보존 농장에서 김서연 토론자님 말씀해 주십시오. 나보다냐 농장은 음식을 만병통치 약으로 생각을 하고 식물의 다양성을 중시를 하는 농장인 것 같습니다. 이것은 당근이 그냥 당근이 아니라 검은색 당근을 수확하는 등의 다양성을 많이 가지고 있는 농장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선생님께서 여러분에게 추가 질문을 다시 드릴게요. 반다나 씨바가 지금 나보다냐 생태 보존 농장을 잘 운영을 하면서 했던 내용 중에서요, 에고에서 에코로 가는 삶의 방식으로 전환해야 된다라고도 말하였습니다. 에고에서, 그러니까 EGO, 에고에서 에코, ECO, 이것으로 삶의 방식을 좀 전환해야 된다라고 말하였습니다. 자, 이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이야기해 주실 토론자님 혹시 계신가요? 자, 배수연 토론자님. 이제 에고에서 에코라는 의미는 그 에고에 사로잡히면 세상에 되게 좀 피해를 주는 행동을 많이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결국 에고에 사로잡혔기 때문에 코로나19 같은 감염병이나 이런 유전성 질환을 만든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중심적인 세상에서가 아닌 생태중심적인 세상으로 나아가자는 말인 것 같습니다. 네, 자기중심에서 생태중심이다. 저 추가로 말씀하실 최희윤 토론자님, 말씀하십시오. 에고 같은 경우에는 자기중심적인 세상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지금 저희 사회는 민주주의가 많이 발달한 세상이에요. 앞에서 봤듯이 미국에서 코로나에서 정부에서 마스크를 쓰라고 하였는데, 마스크는 왜 마스크를 쓰라고 하냐? 우리는 마스크를 쓸 권리도 안 쓸 권리도 있다라고 하는 것처럼 민주주의가 너무 발달을 해서 저희는 개인주의가 많이 발달한 것 같습니다. 그것을 배경으로 에고라는 자기중심적인 사회가 많이 발생한 것 같고요. 그래서 저는 옛날에 민주주의가 많이 발달하지 않았던 사회처럼 에코, 환경과 같이 공존하는 사회로서 모두의 이익을 같이, 자신의 이익보다 모두의 이익을 조금 더 생각하는 게 지금의 상황을 낫게 하려는 방법이 아닌가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잠시만요. 지금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 민승희 학생 계속 손들고 있었습니다. 자, 민승희 학생 어떤 의견인가요? 저는 자기중심적인 이고를 자신의 이익만 생각하면서 사회를 발전하려고만 시키는 화석 연료를 계속해서 만드는 그런 생각이라고 생각하고, 에코는 약간 발전이 더딜 수 있지만 환경을 생각하면서 추후 미래 지구 온난화 같이 많은 환경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그런 에너지를 사용하자는 걸로 인식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한 분, 두 분, 네 분이 손들었는데요. 잠시만요. 지금 최인아 토론자님, 최지원 토론자님, 그리고 김서현 토론자님, 김수경 토론자님, 이렇게 네 분인데요. 차례대로 짧게 시간이 없었어요. 짧게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여기서 자기중심적이라고 에고가 자기중심적인 사고라고 했는데 이 에코로 간다는 것은 자기중심적이 아닌 사회와 더불어 가는 것뿐만 아니라 자연과도 더불어 가는 사회를 만들고 싶다는 말인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최지원 토론자님. 제가 여기서 읽은 에고와 에코는 그냥 환경과 친화적인 그런 것만을 말하는 게 아니라 코로나 사태가 막 이렇게 발발했을 때 많은 나라에서 막 그 아시아인들을 막 모욕하고 이런 말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해서 너무 몰아가지 않고 함께 바이러스를 처치해야 된다. 그 생각부터 하는 그런 통합된 사회를 추구해야 된다. 이걸 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소연 토론자님. 에고, 즉 자기중심 사고에서 에코,
생태 중심 사고로 변화를 해야 한다는 것인데 자기를 생각하되 타인과 환경을 배려하고 스스로를 타인과 분리하면 안 된다는 그런 말인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김수경 토론자님. 네, 저는 저희가 에코에서 받아들여 형성한 저희의 지식, 이성을 에고라 생각해서 에고에서 에코로 간다는 것을 다시 저희가 주변을 둘러보고 저희를 형성한 게 무엇인지 자연, 환경 그런 것들을 다시 알아보고 그것과 함께 공존해서 가야 한다는 말인 것 같습니다. 네, 사은쌤 토론자님 마지막으로 짧게 발언 기회 드리겠습니다. 네, 어떤 자기만을 생각해서 권리를 주장할 뿐만 아니라 환경과 우리는 모두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인간과 인간, 자연과 인간은 모두 함께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의무를 가지고 어떤 자연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인간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과 이렇게 열띤 토론을 하고 있는데요. 어느덧 시간이 이제 마무리할 시간이 거의 가까워오고 있습니다. 좀 많이 아쉽지만 이제 서서히 정리를 하는 토론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선생님들 질문이 좀 많이 있었는데요. 좀 끝까지 많은 질문을 못 드려서 좀 아쉽긴 한데요. 지금부터는 여러분들이 이 책을 읽으면서 가장 마음에 남았던 글귀 그리고 내 삶을 연결할 수 있는 생각을 짧게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책 구절을 다 읽지 마시고요. 책 구절의 내용을 짧게 언급해주고 내 삶과 연결해서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순서는 이제 번호대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1번 학생이 토론자인 김수경 토론자님부터 짧게 순서대로 가겠습니다. 네, 저는 97쪽에 안전망이 있어야지 새로운 선택도 하고 직업도 바꿔볼 수 있는데 우리나라엔 지금 그게 없다는 말이 가장 인상 깊었습니다. 왜냐하면은 저희 나이대 아이들이 공부를 열심히 하고 안정적인 직장을 갖는 것을 최우선으로 여기고 여기에만 매진해서 사회적 좀 새로운 선택을 하고 도전적으로 개척할 만한 기회가 없는 것 같아서 저희와 가장 맞닿아 있다고 생각을 했고 그것이 대한민국에서 잘 안 되는 것이 아쉬워서 제 스스로 이런 것들을 변화시키는 사람이 되고 싶어서 가장 오래 기억에 남고 인상 깊었던 것 같습니다. 네, 민승희 토론자님. 저는 210쪽에 바이러스는 적이 아니에요. 중략, 타인이 없으면 나도 살아남을 수 없어요. 라는 부분이 가장 인상 깊었는데 그 이유는 우리가 바이러스를 적으로 생각하고 이것을 처치해야 한다고만 생각하지만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통해서 모두가 개인주의로만 가던 이 사회를 다시 한번 공동체주의적인 사고를 가질 수 있게 하는 계기가 되었다고 생각해서 이 부분이 가장 인상 깊었습니다. 네, 윤인승 토론자님, 우리 지금 읽은 책 중에서 가장 마음에 있는 글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혹시 지금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네, 말씀해 주세요. 예, 음소거 해제. 네. 37페이지에 우리는 지금까지 빠른 성장과 효율만을 강조한 채 더 중요한 것을 잊고 산 것은 아닐까? 37페이지 여기 보면 OECD가 해마다 국내 총생산 세계 순위를 발표하는데 한국이 2018년에 18위였어요. 한국은 이 순위가 오르락내리락 할 때마다 매우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반면 기후악당 국가라는 오명에는 수년째 무감합니다라는 부분이 있는데요. 이 부분을 보면서 저희 나라가 지금까지 빠른 성장을 이룰 수 있었고 눈부신 성과를 거둘 수 있었던 거에만 매달린 채 좀 더 중요한 것, 그 이면에 있는 것을 바라보지 않은 것은 아닐까? 그리고 지금 더 늦기 전에 그런 것들을 다시 한번 생각해볼 시점이 아닌가? 이런 의문이 들게 하는 이 구절이 가장 마음에 와닿았던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지원 토론자님. 저도 앞서서 김수경 토론자님이 말씀해 주신 것 같이 97쪽에 안전망이 있어야 과감하게 새로운 선택을 하고 이 부분이 정말 인상 깊었는데요. 저도 제가 지금 꿈을 정할 때 제가 하고 싶은 일이 있지만 이게 안정성이 있을까라고 먼저 고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진로 교육을 받을 때 자기 적성을 먼저 고려하려고 하지만 현재 저희가 살아가는 사회에서는
안정성을 가장 우선시로 취급하고 있는 것, 그런 보수를 위해서 안정성을 가장 먼저 취급하고 우선 제일 높은 가치를 취급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더 넓고 다양한 사회를 만들어가기 위해서는 이런 안정성에만 이렇게 매달리는 게 아니라 좀 더 창의적이고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함으로써 더 창의적인 그런 넓은 사회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다음은 최희윤 토론자님. 저는 138페이지에 있는 모든 사람이 인간으로서 품격을 누리는 삶의 기본을 보장받는다면 세상의 두려움은 줄어들고 그리고 두려움이 줄어들면 혐오도 줄어들고 이런 구절이 굉장히 마음에 와닿았는데요. 왜냐하면 저희의 지금 사회는 모든 사람이 지금 기본을 보장받지 못하고 있는 사회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코로나 사태도 이게 굉장히 많이 공포에 질리고 이런 상황이 맞는 이유가 저희가 그 사태 전에 기본적인 삶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그렇게 패닉 상태가 왔다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가지고 이 기본적인 삶을 누리게 된다면 모든 인간들이 다 두려움이 줄어들고 그러면 좀 더 저희의 공동체적인 문제에 좀 더 많이 다가가고 해결할 수 있고 좀 더 바른 사회가 만들어지고 저희가 이 사회를 좀 더 오래 보존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 때문에 이 구절이 굉장히 많이 와닿았던 것 같습니다. 네, 다음은 사은샘 토론자님. 네. 저는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장기화되면서 우리 사회에 박혀있던 혐오 또한 세분화되어 분출되고 있다라는 구절이 가장 기억에 남았는데요. 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사회에는 신체적이고 물리적인 것과 같은 다양한 형태의 폭력이 존재합니다. 어떤 혐오나 차별에 대한 생각이 다양한 폭력의 형태로 죽음, 외로움으로 이렇게 발현되고 있는데요. 제가 앞으로 꿈꾸고 있는 미래의 교육자가 되기 위해서 다른 인종을 가진 다문화 친구들과 성소수자와 같이 다양한 아이들을 만나게 될 텐데 어떤 혐오와 차별의 생각 을 없애고 자신을 그대로 인식하고 또 사랑할 수 있고 그렇게 그런 생각 잠재력을 이끌어줄 수 있는 교육자가 되고 싶다고 생각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최인아 토론자님. 저는 175페이지에 우리는 공을 뽑는 데는 능숙하지만 공을 다시 향하리의 능력은 없습니다와 8페이지에 우리는 안다. 광야에서 버선발로 달려와 우리를 구원할 초인도 벼락같이 내리꽂는 번영의 새 질서도 없다는 것을이라는 부분이 가장 와닿았는데요. 현재 저희가 이렇게 코로나를 겪고 있는 이유가 저희의 기술 발전을 위해서 너무 무자비하게 사용했던 연료들이나 이런 것들 때문이라고 이 책에서는 말해주고 있는데 이런 것들을 다시 돌려놓는 능력은 다 자연들이 재생하는 능력밖에는 저희 능력에서는 그거밖에 아직 없기 때문에 이것들을 더 발전해 나가야겠다는 생각을 들면서 이게 가장 기억에 남았던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김서현 토론자님. 저는 흑인, 여성, 성소수자 등 특정 집단을 동물적인 존재로 만들면서 모든 인간이 갖는 동물성을 보장해 왔습니다라는 구절이 사회 문제를 잘 투영하는 것 같습니다. 코로나19는 지구온난화로 인한 물순환에 오류가 생기고 숲속 생물들에게 바이러스가 생겨서 생긴 등의 피해를 경고한 것입니다. 다수가 코로나19는 중국인들의 식문화 때문에 발생했다며 동양인을 비하하고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이전부터 사회에서 핍박받았던 성소수자나 흑인들은 사회적 구조에 따라서 더 큰 위험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많은 이들이 혐오, 편견으로 인해 일자리를 주지 않아 공사 현장이나 사람들이 몰리는 공간에서 일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가 바이러스 앞에서는 똑같은 존재인데 SNS에서는 동양인이나 흑인처럼 인종차별을 하는 이들을 보았습니다. 또 다른 위기가 닥치면 또 다른 위기가 온다는 말이 있습니다. 정치 이면에서도 이런 차별이나 편견을 가지고 있어 세대, 인종 간의 간격이 좁혀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김승윤 토론자님. 제가 인상 깊게 읽었던 구절은 56페이지에 윈태준이 말한 권리를 존중하고 생각의 차이를 존중하고
가치의 차이를 존중하며 서로를 존중해야 한다는 문장이 가장 인상 깊었습니다. 그 이유는 자신과 다르다고 타인을 밀어내며 생각을 존중하지 않는 개인주의적 사회에서 타인을 존중하고 차이를 존중하며 타인과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삶과 사회를 만들어 나가야겠다고 생각해 이 구절을 가장 인상 깊게 읽었던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배수연 토론자님. 저는 79쪽에 오늘의 흔들림이 우리 문명에 가려진 곳, 그늘진 곳까지 다 들춰내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라는 부분이 가장 인상 깊었는데요. 이번 코로나19 덕분에 취약계층의 문제점을 더욱 잘 알게 되고 또 그랬기 때문에 약자들의 눈높이에 맞춰서 세상을 바라보고 그늘이 드리운 곳에 따뜻한 햇빛을 비추기 위해 사회 소외계층을 위해 맞춤 복지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네, 모두 잘 들었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담았던 이 글귀를 앞으로 계속해서 자신의 삶과 연계해서 꼭 실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독서 토론은 이제 마지막 시간인데요. 오늘 여러분하고 같이 했던 이 토론을 어떻게 느꼈는지 소감을 짧게 한번 부탁드리는데요. 제가 형식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이번 그냥 독서 토론 하지 말고요. 반드시 제목 앞에 4H 독서 토론이라고 이름을 붙여주시고요. 4H 독서 토론은 땡땡땡이다. 왜냐하면 땡땡땡이기 때문이다 라고 압축 요약해서 오늘의 독서 토론을 소감으로 대신 표현해 주면 좋겠습니다. 4H 독서 토론은 땡땡땡이다. 왜냐하면 땡땡땡이기 때문이다 라고 마무리해 주시면 좋고요. 순서는요. 이제 10번 배수연 토론자님부터 이제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배수연 토론자님 준비되셨습니까? 예, 토론 소감 말씀해 주십시오. 저는 이번 4H 독서 토론이 김장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김장이다. 왜냐하면 김장은 다양한 재료가 어울려서 맛있는 김치를 만들어낸 것처럼 이번 4H 독서 토론 덕분에 다양한 생각을 가진 학생들이 의견을 나눠서 더 재미있는 결과를 얻어낸 것 같다고 생각했습니다. 네, 아주 맛있는 김치가 있는 김장입니다. 감사하고요. 다음에는 김승윤 토론자님. 4H 독서 토론은 또 다른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또 다른 지혜? 기회예요, 기회. 기회. 네, 왜냐하면 4H 독서 토론을 하면서 독서 토론이 이렇게 재밌는 걸 느꼈고 또 다른 독서 토론을 또 하면서 제 지식이 발전하는 걸 느껴가며 또 다른 길이나 또 다른 진로로 발전할 수 있기 때문에 또 다른 기회로 말했습니다. 네, 또 다른 기회이다. 감사하고요. 다음에는 김서현 토론자님. 4H 독서 토론은 흙이다라고 생각합니다. 흙이다. 왜냐하면 흙은 생물에게 많은 영양분을 주듯 학생들에게 많은 정보나 큰 그릇을 만들게 해주기 때문입니다. 네, 많은 영향을 준다. 다음에는 최인아 토론자님. 4H 독서 토론은 밑거름이다. 밑거름이다. 네. 왜냐하면 제가 지금까지 공부한 것과 지금까지 이렇게 읽었던 책들이 결국에는 제가 꿈을 이룰 수 있게 되는 밑거름이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에는 사은샘 토론자님. 4H 독서 토론은 미래이다라고 생각합니다. 미래이다. 왜냐하면 다양하고 또 다른 생각을 가진 아주 멋있는 친구들의 의견을 듣고요. 저도 많이 배워가는 것 같기 때문입니다. 또 앞으로 저의 진로를 선택하는 데 있어서 이 책을 읽고 생각이 변화된 게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의 자산이 되어줬기 때문에 되어줬다고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최희은 토론자님. 저는 4H 독서 토론은 나무뿌리라고 생각하는데요. 나무뿌리이다. 왜냐하면 나무가 이제 흙에 방해가 없이 그냥 이렇게 쭉쭉 뻗어나가듯이 저희도 한 가지 주제를 가지고 여러 가지 의견을 들으면서 저희의 생각이 끝없이 뻗어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주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네, 다음에는 최지원 토론자님. 저는 이번 4H 독서 토론은 전구였다고 생각하는데요. 전구? 전구요. 불을 밝히는 전구? 네. 네, 왜냐하면은 저와는 다른 생각을 가진 토론자분들의 의견을 들을 때마다 이런 생각도 할 수 있구나 하고 이렇게 머릿속에서 반짝이는 느낌을 받아서 되게 유익한 시각이었기 때문에 전구라고 생각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윤인성 토론자님.
네, 저는 4H 독서 토론이 시장 같다라고 표현하고 싶은데요. 시장이다. 시장이 이게 활기차고 여러 가지 물건과 이것이 오가듯이 이런 독서 토론을 통해서 여러 가지 생각이 오갈 수 있었고 되게 이렇게 책도 재밌고 활기차게 읽을 수 있구나를 느낄 수 있는 기회가 되었기 때문에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다음에는 민승희 토론자님. 저는 4H 독서 토론이 햇빛이라고 생각합니다. 햇빛이다. 왜냐하면 햇빛에는 다양한 영양분이 들어있고 앞서 우리가 자기소개를 할 때 자기를 식물에 빗대어 표현을 했는데요. 식물은 광합성을 함으로써 햇빛이 중요한 양분이 될 수 있는데 그래서 이 4H 독서 토론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의 다양한 그런 양분을 햇빛으로서 받아들이고 그로써 제가 성장하게 된 계기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독서 토론 소감 아주 잘 들었습니다. 저는 오늘 진행하면서 이 4.27 독서 토론이 김수경 김수경 토론자님 미안합니다. 놓칠 뻔했네요. 자, 역시 그래도 우리는 잡초와 같이 끈질긴 생명을 갖고 있죠. 네, 역시 살아났습니다. 자, 김수경 토론자님 토론 소감 말씀해 주세요. 네, 저는 4.27 독서 토론은 어린 왕자의 행성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어린 왕자 행성이다. 왜냐하면은 어린 왕자가 다른 행성 사람들을 만난 것처럼 저희 혼자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과의 의견을 나눌 수 있는 기회를 주어줬고 결국은 어린 왕자 스스로 성장했다는 것처럼 스스로 저희가 되새기지 않으면은 저희가 성장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톡톡 튀는 그런 소감 발표 잘 들었습니다. 저는 오늘 4.27 독서 토론을 진행하면서 역시 독서 토론은 4.27와 뗄래야 뗄 수 없는 밀접한 관계가 있다. 예를 들면 씨 뿌리기를 하는 것은 여러분이 책을 고르기고 이 씨 뿌린 식물을 잘 재배하고 기르는 것은 책 읽기이고 그리고 식물에서 수확을 하는 것은 여러분들의 생각하기고 그리고 수확물을 나 혼자 먹는 것이 아니고 이웃과 골고루 잘 나눠 먹는 것은 바로 오늘의 독서 토론 시간이었다라고 생각하고요. 이 모든 것들은 우리 사람 즉 땅에서부터 출발한다라는 생각을 내내 지울 수 없었습니다. 자, 저와 같이 심사를 도와주신 심사위원 선생님들 소감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명규 선생님 소감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아주 행복한 토론 잘 보았습니다. 저는 4.27 독서 토론은 기쁩니다. 우리 미래의 소망을 볼 수 있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때문에 우울했던 최근 우리 사회의 여러 모습을 보면서 우울했던 마음들이 좀 풀리는 것 같아요. 미래 사회는 행복한 사회, 공정한 사회가 올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해보았고요. 독서 토론은 우리가 꿈을 꾸게 만들어 줄 수도 있고 그 꿈을 이루게 하는 힘도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바쁜 사람들이 누구일까요? 바로 여러분들입니다. 고등학생들이 이 어려운 책을 읽고 이 책을 얼마나 또 잘 소화해서 말을 하는지 오늘 아주 기쁘게 여러분들과 함께 토론에 참여할 수가 있었습니다. 한 가지 좀 보탠다 그러면은 좀 꼬리에 꼬리를 무는 토론까지 이어졌으면 내 생각만 일방적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 내용을 들어야 그 내용을 이어갈 수가 있겠죠. 그러면 토론은 말하기보다는 역시 듣기로 시작한다는 부분들을 다시 한번 좀 느끼게 되었고 오늘 여러분들 행복한 토론 선생님은 오늘 여러분들 표정을 가지고 심사했습니다. 표정이 가장 행복한 표정을 짓는 친구에게 좋은 점수를 부여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행복한 표정 빨리 지으세요. 감사합니다. 다음에는 박정혜 선생님 토론 소감 듣겠습니다. 네, 그 4.27는 땡땡땡이다, 4.27 독서 토론 땡땡땡이다 이렇게 비유적인 표현을 진행자 선생님께서 말씀을 주셨는데 사실은 쉽지 않은 거예요.
급박하게 이렇게 요청을 하는데도 아주 유연하게 그건 이제 내공이거든요. 늘 책을 통해서 생각을 하면서 응축된 단어로 이야기를 하고 그걸 또 표현해 낸다는 거는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맨 마지막 후반 쪽에 이야기를 하는 부분이 아마 여러분들이 이야기하고자 했던 부분들이 다 묻어나지 않았나 싶고요. 그리고 토론이 끝나면 1시간 반 동안의 토론에서 뭐 정말 하루 종일 하면 더 많이 풀어낼 수 있는 이야기들이 머릿속에 있으셨을 텐데 조금 아쉬움은 이만큼의 성장이라고 생각하고요. 4개월 동안 남다른 고민을 했을 테고요. 그리고 오늘 비로소 1시간 반 동안의 일상에서 오늘의 이 1시간 반이 나한테 어떤 존재인지 생각하면 이 토요일 휴일에 그냥 놀 수도 있고 그냥 스쳐 지나가는 일상일 수도 있는 이 짜투리 같은 시간일 수도 있어요. 이 1시간 반이 다른 친구들하고의 고민을 생각해 볼 때 엄청난 차이점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나는 헛일 삼아 했었던 1시간 반 동안의 이 토론이 약간의 긴장감을 주고 했지만 내가 나를 생각하고 여러 가지를 생각할 수 있는 기점이 되었다라고 정말 확신이 되고요. 여러분들도 그 이상의 것이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모두 지금 고등학교 1, 2학년이에요. 1학년 5명, 2학년 5명이더라고요. 근데 이 친구들은 이 책을 읽고 또 4개월 동안 어떤 생각으로 앞으로는 어떤 방향으로 또 스펙트럼을 펼칠까라는 기대감이 좀 들고요. 여러분들은 모두 각자의 속한 곳에서 모든 선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친구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사이치는 일단 남다른 사고를 하는 곳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다 위대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는 보통 사람들의 위대함 다 위대합니다. 왜 위대할까요? 여러분들은 책을 통해서 생각을 했고요. 깊이 성찰을 했고요. 그러면서 남다른 것들이 아마 눈에 보일 것 같습니다. 어떤 친구가 보려고 하지 않으면 보이지 않는다 그러거든요. 현상은 다 보여주고 있는데 보려고 노력하지 않으면 안 보입니다. 본질적인 거를 고민하는 우리 사회체험 친구들이 됐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생각을 했던 것들을 누구나 다 생각은 할 수 있어요. 생각을 현실로 옮긴다는 용기 있는 사람들이 되는 사회체 회원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아쉬운 거 딱 한마디만 드린다면 내년에도 또 있을 거고요. 계속적으로 진행을 하고 언제 어느 때 가서도 토론을 할 수 있는 기회는 굉장히 많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똑같은 사고에서 진행자 선생님이 좀 더 다른 사고를 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아까 이명규 심사위원께서도 꼬리에 꼬리를 무는 이거는 그것을 기반으로 좀 더 다른 생각이 계속 높여졌을 때 이게 토론이 주는 굉장히 큰 강점이거든요. 내 안에서 갇혔던 사고가 스펙트럼이 확 펼쳐지는 게 독서 토론의 아주 큰 강점이죠. 근데 여러분들도 오늘만큼의 성장을 기반으로 해서 아쉬움이 있다면 더 계속 노력하고 오늘 일상에서 대화할 수 없는 그 표현이나 단어 워딩들이 일상에서 할 수 있는 워딩은 아니었잖아요. 그렇죠? 네, 이게 바로 독서 토론이 주는 깊이 있는 성찰에서 나오는 자기 언어입니다. 여러분 정말 반가웠고요. 여러분들 모두 사회체험의 자부심을 가지고요. 여러분들이 펼칠 미래의 대한민국을 꿈꾸고요. 여러분들이 어떤 꿈을 꾸든 응원하고 지지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자, 혹시 여러분들은 2020년 노벨 평화상을 누가 수상했는지 알고 계신가요? 예. 알고 계시는 분들이 많이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올해 노벨 평화상 수상자는 바로 유엔 세계 식량 계획입니다. 유엔 세계 식량 계획이 저개발 국가 중심으로 하는 세계 식량 안보 위협에 적극적으로 대처해서 수많은 기아를 살린 큰 공이 있다라고 수상을 했습니다. 저는 감히 오늘 여러분하고 만난 이 자리에서 앞으로 한국 사이치가 10년 또는 20년 또는 30년 후에는 바로 한국 사이치가 노벨 평화상을 수상하지 않을까라고 큰 기대를 갖고 있습니다. 그 주역들은 바로 오늘 독서 토론에 참여했던 사이치 회원 여러분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꼭 잘 꿈을 이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이상으로 제14회 전국 학생사이치 과제 경진대회 독서 토론 경진 고등부 본선 대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잠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거의 2시간이죠. 여러분들 화장실도 못 가고 너무 고생 많이 했는데 먼저
고생해도 우리 친구들 서로에게 박수 한번 부탁드리고요. 우리 심사위원분들 여기에 9시 반에 오셨어요. 그래서 초등부, 중등부, 고등부 3번을 연달아서 심사를 하신 거거든요. 너무 고생하셨는데 우리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정말 감사드리고요. 우리 사회치원들이 이렇게 깊은 생각을 가지고 이야기할 수 있구나. 독서라는 것이 참 중요하고 읽는 것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것을 읽고 생각하고 이야기하고 또 공유하는 것이 참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여러분들 사회치 서약 혹시 알고 있나요? 알면 끄덕끄덕. 모르는 친구도 있고 아는 친구도 있는데 우리 사회치 서약이 나는 사회치회와 사회와 우리나라를 위하여 나의 머리는 더욱 명석하게 생각하며 나의 마음은 더욱 크게 충성하며 나의 손은 더욱 위대하게 봉사하며 나의 건강은 더욱 좋은 생활을 하기로 맹세함이라고 하는 것인데 나의 머리와 마음과 손과 건강을 나만 위해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속한 지역사회와 또 우리나라와 세계를 위해서 사용한다. 결국 사회치는 세계에 기여하는 사람들을 길러내는 곳이거든요. 그것의 바로 시작이 이 독서 토론이 아닌가 싶습니다. 여러분들의 그 시작을 정말 축하하고 또 함께해서 너무나 감사하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심사 결과는 다들 1등 주고 싶은데 1등 주고 싶은데 심사 결과는 11월 다음 주 중순에 발표된다는 것 말씀드리고 유튜브에도 공유가 됩니다. 그래서 친구들과 가족들에게도 여러분들 나왔던 것들을 같이 공유해 주시면 참 감사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것으로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마워요. 너무 고맙습니다. 네, 조심히 들어가시고 감사합니다.